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의 차홍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승소한 조금은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있고 이럴 경우 정말 그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일까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진짜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에 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85세 가량의 이제 고령의 A씨입니다. A씨는 최근에 이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초반경 피고 B씨와 C씨 부부에게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지불 각서도 받았는데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이 존재했습니다. 채권자로는 A씨가 기재되어 있었고 채무자로는 B씨와 C씨,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고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었습니다. 차용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변제기까지도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서 관련해서는 이런 차용 사실이 있은 뒤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이제 B씨가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피고들을 대리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 차용증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A씨가 아니라 그 아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과연 누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라고 합니다. 첫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가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계약의 성질이라던가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했던 사실들을 한번 볼까요? 계약 과정에서 주도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전에 원고의 아들 D씨가 피고들에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정작 원고 A씨 본인은 피고들이랑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고의 아들 D씨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A씨의 대리인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임장 같은 대리권 증명서류도 첨부되지 않았었고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법원은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을까요? 원고의 손녀인 E씨의 명의 계좌에서 피고 C씨 계좌로 대여금이 이체가 됐습니다. 원고 본인의 계좌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피고 B씨는 이제 여러 차례 좀 일부 돈을 갚았는데 받은 사람의 명의자는 바로 E씨와 D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A씨의 명의가 아니라 그 아들과 손녀 명의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의 채권자가 A씨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D씨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 C씨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대해 이제 서명을 할때 피고 B씨가 C씨를 대신해가지고 서명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C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는 C씨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차용증에 이름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과정이라든지 돈의 흐름, 변제 과정,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법원은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하려면 위임장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거래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 B씨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금전거래 이런 점 등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